(2026년) 뉴욕, 런던, 파리, 도쿄 해외 도시들에서 올해 열리는 미술 전시들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이런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이번 봄에 단 한 도시를 갈 수 있다면 어디를 가야 할까? 의외로 빠르게 결론이 났습니다. 런던입니다. 런던은 원래도 늘 흥미로운 전시들이 가득하지만 이번 봄은 분위기가 좀 특별합니다. 그동안 전시로 보기는 어려웠던 매력적인 화가들의 기획전이 약속이라도 한 듯 줄이어 열립니다. 이미 시작된 전시부터 곧 오픈할 전시까지 이번 봄 런던에서 만날 수 있는 미술 전시들 가운데 가장 기대되는 탑5를 골라봤습니다. 5위는 내셔널 갤러리의 라이트 오브 더비 전시입니다. 지난 11월 7일에 오픈했고 2026년 5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조셉 라이트 오브 더비, 말 그대로 더비 출신의 화가 조셉 라이트를 다룬 전시인데요. 이 화가에게 헌정된 이 정도 규모의 전시는 이번이 최초라고 합니다. 내셔널 갤러리와 더비 뮤지엄이 공동 기획한 이 전시에서 그동안 한 공간에 모인 적 없던 화가의 작품 약 20점을 동시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화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이 그림은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카라바초를 연상케 하는 빛과 어둠의 강렬한 대비가 눈에 띄죠. 테네브리즘이라 불리는 이 기법은 어둠 속에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딱 비춘 것처럼 극단적인 명암 대비로 화면의 집중도를 끌어올립니다. 18세기에는 해가 지면 촛불을 켜고 생활했기 때문에 이런 장면 자체는 당시 사람들에게 낯설지 않았지만 그 시기에 영국에서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 화가는 조셉 라이트 오브 더비가 유일했습니다. 이 화가가 기존의 관습을 거스른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18세기 영국은 여전히 성경, 신화, 왕족, 귀족이 그림의 소재이던 시기인데 그는 과학 실험 장면을 역사화급 스케일로 그려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더비 뮤지엄의 대표 소장품인 천체 모형으로 강의하는 철학자, 그리고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에어펌프를 이용한 새 실험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이 두 작품을 함께 볼 수 있고 그림 속에 등장하는 실제 실험 기구들도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과학 실험 그림들로 잘 알려져 있기에 조셉 라이트 오브 더비는 계몽주의 화가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시는 그런 단순한 규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화가의 작품이 인간 이성 너머의 영역, 죽음, 우울, 도덕, 회의주의, 숭고함 같은 더 깊고 어두운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도덕적 긴장감과 드라마, 미스터리를 담은 작품들을 함께 소개하며 이러한 시각에 설득력을 더합니다. 조셉 라이트 오브 더비를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역사상 첫 전시인 이 전시가 이번 봄 런던에서 기대되는 전시 5위입니다. 4위는 런던 웨스트민스터 지역에 위치한 미술관인 테이트 브리튼의 제임스 맥닐 휘슬러 전시입니다. 5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열립니다. 휘슬러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20대 이후의 삶 대부분을 파리, 런던, 베니스 등 유럽에서 보냈습니다. 이번 전시는 유럽에서 약 30만에 열리는 휘슬러 전시로 화가의 전생애를 아우르는 많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휘슬러의 대표작은 아무래도 이 작품이겠죠. 1871년 37살의 휘슬러가 67살의 어머니를 그린 초상화입니다. 휘슬러의 어머니 안나 휘슬러는 미국 동부 출신의 매우 독실한 프로테스탄트 부르주아 여성이었습니다. 첫 아들 제임스 맥닐 휘슬러가 목사가 되기를 바랐죠. 하지만 그 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반항적인 기질이 강했고 보헤미안 라이프를 추구하며 화가가 됩니다. 런던의 하층 노동자들과 어울렸고 사생활도 문란했습니다. 휘슬러가 런던에서 살던 때 미국에 있던 어머니가 휘슬러의 집으로 와서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이때 휘슬러는 주변에 어머니가 오셔서 답답하다, 푸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모자의 동거는 오래 갔고 어느 날 휘슬러의 제안으로 이 초상화가 그려지게 됩니다. 휘슬러의 초상화 작업은 유난히 오래 걸리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구도 설정에만 한 세월이 걸렸고 채색을 하다가도 여러 차례 캔버스를 닦아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 역시 원래는 어머니가 서 있는 자세로 계획되어 있지만 결국 도중에 너무 힘들어서 앉은 자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휘슬러는 단단하고 독실한 어머니의 모습을 담담하게 담아냅니다. 일찍이 남편과 두 아이를 잃고도 두 아들을 데리고 삶을 개척해낸 강인한 여성의 모습이죠. 그림에서 늘 형식과 기법, 아름다움을 중시하며 감정과 서사를 배제했던 휘슬러의 평소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초상화에는 대상에 대한 애틋함이 자연스럽게 스며 있습니다. 이 작품은 20년 뒤 루브르에 판매되며 화가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된 대표작인데요. 이번 전시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위는 스페인의 위대한 화가 프란시스코 데 수르바란의 전시입니다. 내셔널 갤러리에서 5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열립니다. 영국에서 수르바란 전시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영국에서는 처음 열리는 수르바란 기획 전시라고 합니다. 내셔널 갤러리가 원래 소장하고 있던 수르바란 작품은 5점에 불과하지만 이번 전시를 공동 기획한 파리 루브르 박물관과 시카고 미술관에서 작품을 공수해와서 화가의 전생애를 아우르는 구성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수르바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의 대형 종교화들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근대 스페인 가톨릭 특유의 엄격하고 비장하며 금욕적인 분위기를 담아낸 종교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협업한 미술관들이 소장한 작품들인 성 프란치스코, 성 보나벤투라의 시신을 전시하다, 십자가형 등의 종교화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전성기 시절에 그려진 압도적인 종교화들이죠. 다만 만약에 프라도나 세비야 미술관에서 그의 풍부한 종교화들을 이미 본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구성이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전시를 기대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셔널 갤러리는 이번 전시의 대표 이미지로 수르바란의 이 정물화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전시가 수르바란의 종교화뿐 아니라 정물화나 가정용 소형 작품들에도 중심을 두겠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도자기 그릇, 바구니, 장미꽃, 과일 등을 그린 그의 정물화들은 명상적이고 고요하고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이번 전시는 수르바란의 정물화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18세기 스페인 세비야 출신 대가 수르바란의 작품들을 내셔널 갤러리가 어떤 방식으로 전시하고 어떻게 큐레이팅하고 해석할지, 관람객의 감정에 어떻게 닿게 만들지 매우 기대됩니다. 2위는 코톨드 갤러리에서 2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열리는 쇠라와 바다 전시입니다. 센트럴 런던 한가운데에 위치한 코톨드 갤러리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뛰어난 소장품을 갖춘 아주 아름다운 미술관입니다. 런던을 방문하는 지인들에게 제가 늘 꼭 가보라고 추천하는 곳이기도 하죠. 쇠라는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작품 수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그를 집중 조명하는 전시는 매우 드뭅니다. 코톨드 갤러리가 영국에서 쇠라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한 미술관이기에 가능한 전시라는 점에서 이번 전시를 놓치기 아깝다라는 느낌이 바로 옵니다. 또 이 전시가 특별한 이유는 비교적 잘 알려지고 많이 연구된 쇠라의 파리 시절 작품들이 아니라 1885년부터 1890년까지 쇠라가 프랑스 북부 해안에서 보낸 5번의 여름 동안 제작한 작품들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옹플레르, 포르앙베상, 그라블린 등 프랑스 북부 해협 연안의 항구 도시들을 배경으로 쇠라는 특유의 신인상주의 기법으로 바다와 항구 풍경에 잔잔한, 때로는 활기찬 장면들을 포착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런 쇠라의 바다 그림을 회화와 유화 스케치, 드로잉을 포함해 총 27점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쇠라는 프랑스 북부에서의 작업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파리의 작업실에서 보낸 나날들의 눈을 씻어내고 밝고 선명한 색감을 모든 뉘앙스까지 가장 충실하게 표현하고자 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에서 쇠라의 옹플레르 항구 목탄 드로잉에 깊이 마음을 뺏겼던 기억이 있어서인지 프랑스 북부 해안 작품들로 가득하다는 이번 전시가 더욱 기대됩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의 울림을 한층 더 확장해주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2026년 봄, 런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기대되는 미술 전시 1위는 테이트 브리튼에서 현재 진행 중인 터너와 콘스터블 전시입니다. 2026년 4월 12일까지이기 때문에 서둘러 방문해야 할 이 전시는 오픈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18, 19세기 런던에서 동시대에 활동하며 실제로 치열하게 경쟁했던 두 화가, 그리고 오늘날 명실상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영국 화가 2명을 한 전시에 나란히 배치했다는 점만으로도 이미 강력한 서사가 완성되는 전시입니다. 조셉 말로프 윌리엄 터너는 1775년, 존 컨스터블은 1776년생으로 둘은 불과 1년 차이로 태어났습니다. 조지 왕조 시대의 런던의 거친 중심부에서 자란 터너는 미천한 출신이었지만 빠르게 미술계의 젊은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반면 서퍽의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난 콘스터블은 명성을 얻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배경은 달랐지만 풍경화를 대하는 태도만큼은 둘 다 대담했고 결국 경쟁이 치열한 풍경화의 세계에서 강력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터너가 눈부신 석양, 바다, 여행지에서 마주한 숭고한 풍경을 거친 붓질로 그려냈다면 콘스터블은 자신이 사랑한 특정 장소들을 반복해서 그리며 섬세하고 반짝거리는 자연 묘사를 이어갔습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풍경화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했다는 점은 두 화가의 분명한 공통점이었습니다. 이 두 화가의 출생 25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전시는 둘의 대표작들을 포함해 무려 170점이 넘는 작품을 10개가 넘는 섹션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유럽과 미국 곳곳에 있던 터너와 콘스터블의 작품들이 모였고 작은 스케치부터 그들이 사용하던 물건들, 의자와 팔레트까지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에 대한 현지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냉소적이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영국의 크리틱들조차 24파운드라는 만만치 않은 티켓 값이 아깝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고 두 화가를 각각 같이 엮어 보여주는 큐레이션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즐겁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전시를 본 사람들은 나는 팀 터너야, 그래도 나는 팀 콘스터블을 선언하느라 바쁩니다. 여러분은 두 화가 중 누구를 더 좋아하시나요? 이번 전시를 보고 나면 그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너스로 현대미술 전시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런던 현대미술의 심장, 테이트 모던에서 2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열리는 트레이시 에민 전시입니다. 1963년생 영국 작가 트레이시 에민은 지금도 활발히 활동 중인 현재 가장 중요한 현대미술가 중 한 명입니다. 미술계에서는 늘 화제의 중심에 있었지만 특히 최근 들어 젊은 세대에게까지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인상입니다. 시대를 초월해 공감받는 감각을 지닌 작가라는 것이죠. 이번 전시는 에민의 약 40년에 걸친 예술활동을 조명하며 대표작들과 함께 그동안 공개된 적 없던 작품들도 포함한 대형 회고전이 될 예정입니다. 그녀의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1999년 터너상 후보에 올랐던 나의 침대, 마이 베드가 있습니다. 술과 담배, 콘돔, 속옷 등이 너저분하게 늘어져 있는 자신의 침대를 그대로 전시장에 옮겨놓은 이 작품은 격렬한 비평적, 대중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에미는 계속해서 여성의 몸을 주요한 소재로 열정과 고통, 치유를 탐구하는 거침없는 자기 고백적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난, 낙태, 낯선 사람과의 성관계, 투병 경험, 신체, 사랑으로 인한 기쁨과 슬픔의 감정까지 극도로 사적인 경험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작품들 앞에서 관람객은 매우 생생한 날 것의 감정 전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역시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 그녀의 작품을 화면이 아니라 실제 공간에서 마주하는 경험은 어떨지 매우 궁금합니다. 런던 현대미술의 중심에서 살아있는 거장의 전체 작품 세계를 한 번에 들여다볼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될 것 같아 보너스로 꼭 포함시켜보고 싶었습니다. 어떠신가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전시가 있으신가요? 이번 봄에 열리는 런던의 전시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 이전에는 깊이 알지 못했던 화가를 조명하는 전시, 한 화가가 탐구했던 특정 주제를 깊이 파고드는 전시, 두 거장을 정면으로 맞붙여
펼쳐놓은 대형 기획전,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영국 현대미술가의 회고전까지 정말 폭넓고 밀도 높은 전시들로 가득한 시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번 봄 여행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런던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미 내셔널 갤러리나 테이트 브리튼 같은 주요 미술관의 상설 소장품을 한 번쯤 보신 경험이 있다면 이번에는 이런 특별전들을 중심에 두고 여행 계획을 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정말 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더더욱 부풀어 올랐는데요. 이 영상이 누군가의 여행 계획에 작은 계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쁠 것 같습니다. 언젠가 타이밍이 잘 맞아서 이 전시들 중 몇 개라도 직접 보고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보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